안녕하세요. 보인다 10.0 진로상담 사례집 활용 동영상입니다. 보인다 10.0은 학생과 학부모님들 여러분의 진로와 진학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진로상담 사례집입니다. 안내한 자료는 친절한 예스 중등교육 네이버 밴드나 세종시 교육청 홈페이지 세종대왕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 온라인 진로 진학 상담과 커리어넷 진로 상담 내용 중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찾아 구성하였습니다. 보인다 10.0 진로 상담 사례집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이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나만의 맞춤형 상담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세종시 교육청 홈페이지 세종대왕 진로진학 상담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타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진로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크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진로고민, 진로증업, 고입, 대입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진로, 대입, 취업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41개 상담 질문과 답변, 고등학교 57개 상담 질문과 답변, 총 98개의 소중한 상담 질문과 답변이 있으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상담 질문은 먼저 상담 신청에 대한 제목과 구체적인 질문, 이어서 상담 답변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처는 커리어넷 진로상담이나 세종대왕 진로상담 내용입니다. 상담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한두 명의 교사가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담팀이 협업하여 답변을 제시한 만큼 양질의 답변입니다. 믿고 자료를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 내용과 답변을 전체적인 흐름과 개별 내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크게 세 파트 중 첫 번째 파트 진로 고민입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저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꿈이 정확하게 없는 학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적성이나 흥미를 못 찾고 있어요. 자유학기제인데 진로를 어떤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커서 무엇을 할지도 모르겠고 특별히 잘할 것도 없어요. 저의 꿈을 잘 이룰 수 있을까요? 내 진로와 목표에 대해서 궁금해요. 자, 중학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진로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두 번째, 중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입니다. 돈을 잘 버는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을 정해야 하는데 못 정했어요. 계속 편한 직업만 찾아서 고민이에요. 자꾸만 직업의 힘든 점, 안 좋은 점만 보이네요. 이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진로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요. 무용과 제과, 제빵 중 어떤 것을 전공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트레일러 기사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동물 보호를 위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4차 산업에 포함되는 자동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데 주위 반응이 신경 쓰여요. 요리사가 꿈인데 막상 꿈을 정하니까 모르겠어요. 축구를 직업으로 하고 싶은 16살 학생입니다. 실력 있는 래퍼가 되고 싶어요. 외국 항공사의 승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3D 프린팅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 궁금해요. 동물 한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급 공무원을 꿈꾸고 있어요. 연예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초등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관사에 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고민들도 중학생들이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 부분 고입, 대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역사교사가 되려면 어떤 고등학교에 가야 할까요? 고등학교 진로 상담 궁금합니다. 특성화고와 일반고를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진로 및 고등학교 진로 관련 상담을 원합니다.
체육특기생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요. 진로 및 고등학교 상담을 원합니다. 간호학과에 가고 싶어요. 한국체육대학교 커트라인을 알고 싶어요. 자, 중학생들 살펴봤다면 이제 고등학생들은 어떨까요? 자, 고등학생들의 진로 고민입니다. 법조계 쪽으로 진로 문의를 드립니다. 자동차 관련 직업을 가지고 싶어요. 방송국 PD가 장래 희망인데 무슨 동아리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싱어송라이터가 꿈이지만 철학과로 가야 해요.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행 가이드에 대해 알고 싶어요. 마케팅과 광고 홍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영화 관련 직업을 알고 싶어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이미지 컨설턴트가 되고 싶습니다. 조리과에 다니지만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가 되고 싶어요. 한국공항공사에 입사하고 싶어요. 회계사가 되고 싶어요. 기계공학과로 진학하고 싶은데 수학 성적이 너무 낮아요. 중등 과학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학교사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했던 학생입니다. 야생동물 생태보건사에 대해 궁금해요. 응급실 의사, 제 꿈이 맞는 걸까요? 특성화고에 다니는데 산업 디자인 전공을 계속해야 할까요?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습니다. 진로 상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미래에 하고 싶다고 느껴지는 것이 없어요. 성격에 맞는 직업을 생각하는데 사회가 도와주지 않아요. 직업을 고민하고 있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더욱 중시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채울지 잘 모르겠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고3입니다. 꿈을 정확하게 못 정하겠어요. 제 자신을 잘 알고 싶어요. 제 흥미가 뭔지, 제 진로에 대해 정말 모르겠어요. 진로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계속 꿈꿔왔던 분야가 진짜 저의 진로인지 고민돼요. 진로 계획을 수정하고 하지만 바꿔도 좋을까요? 아빠와 직업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등학생들의 고민, 대입입니다.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대입에 대해 궁금해요. 고등학교 입학합니다. 성적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업 부진, 열정 부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었지만 열심히 하면 등급이 오를까요?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 성적이 안 올라서 걱정입니다. 경제학과를 가려면 어떤 비교과를 준비해야 할까요? 수학 과목 안 보는 대학 정보 알고 싶어요. 정보통신공학과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약학과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 진학 관련 상담이 궁금합니다. 전문대를 가도 잘할 수 있을까요? ROTC 학군장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 꿈이 시사평론가입니다. 비교학과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제회의 기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포츠 의학과에 진학하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남자 간호사를 고민하는 한 사람의 고민입니다. 자, 세 번째, 취업입니다. 위탁교육을 신청하고 싶은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경찰 시험에 응시하는 것과 경찰대학 학과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 문의합니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죠. 자, 이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고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고민 중에 눈에 들어왔던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구체적인 질문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업인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쪽 직업을 고민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답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업인에 대해 알고 싶어 글을 올리셨군요. 요즘 학교도 가지 못하고 온 사회가 정지된 듯한 느낌을 많이 보고 있어 답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떤 직업인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죠. 먼저 가장 중요한 분야는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절한 약과 주사 등으로 치료를 돕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중환자에게는 간병인도 필요합니다.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의료 바이러스 분야 전문가들도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분야 전문가는 생물학, 의학, 식품 등 다양한 생명공학 지식을 연마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거나 신제품, 신기술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건강 관련해서 건강관리사, 호흡기 질병치료사, 재활치료 컨설턴트, 선천적 장애 예방 컨설턴트 등 직업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도와줍니다. 다른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급속히 퍼지면서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병동을 지을 수 있는 건축 분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졸업식 건축 시공사가 꼭 필요한데 부족한 병상을 대신할 임시병원을 빠른 시간에 적정한 비용으로 지으려니 졸업식으로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원격 수업 관련하여 원격 프로그램 개발자, 인터넷이나 가상현실 엔지니어, 교육 관련 컨텐츠 개발자, 하드웨어 개발자들도 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인들입니다. 그 외에 외출을 자제하거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결제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업도 늘어났습니다. 배달앱, 배달원 등도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일하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인들을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궁금한 점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다시 올려도 좋습니다. 힘내세요. 자, 중학생의 고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직업으로 기관사를 꿈꾸고 있던 학생이 생각이 납니다. 자, 질문은 기관사에 꿈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신청해 봅니다. 답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군요.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궁금한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모습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사인지 궁금합니다. 기관사에는 철도나 전동차, 지하철을 운전하는 열차 기관사도 있고 선박 배를 운전하는 기관사도 있답니다. 이번에는 열차 기관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선박 기관사가 궁금하다면 추가 상담 신청해 주세요. 먼저 열차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도 안전법에 따라 적성 검사 및 신체 검사 등에 합격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차 기관사가 되기 위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철도 운영기관,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하여 운전 실무 수습을 하면 열차를 직접 운행할 수 있습니다.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관련 대학입니다. 한국교통대, 우송대, 동양대, 성원대에 입학하여 대학교 재학 중에 철도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훈련기관, 한국철도공사 철도인력개발원, 한국메트로, 부산교통공사, 우송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동양대학교의 철도 운전면허 취업반에 들어가서 면허를 취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관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역량이 필요합니다. 특정 계열에 구분 없이 선발하는 학과이므로 모든 과목을 두루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지금 중학교 시기에 독서를 통해 학업 역량을 키우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공부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진로를 선택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니 특정 직업을 위한 준비를 하기보다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고 자신과 직업에 대해 충분히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같은 진로정보 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고등학교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꿈은 중학교 체육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체육교육과에 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수시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궁금하고요.
수능을 잘 봐서 정시정으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져서 미리 겁먹고 포기하려고 해서요. 도와주고 싶어 도움을 청할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기 학부모님께서 신청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체육교육과를 준비하는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듯합니다. 함께 상담하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수시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은 2023년도 입시를 치르겠지만 현재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에 의하면 아래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서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비실기 서울대, 한국교원대, 경북대, 인하대, 중앙대, 대구 카톨릭대입니다. 학생부 교과로 비실기 과목으로 경북대에서 뽑고 있습니다. 학생부 플러스 실기로 뽑는 대학은 경남대, 경상대, 서원대, 전남대, 성결대, 부산대, 원광대, 가톨릭, 관동대, 인천대입니다. 자, 위 내용은 22년 수시 모집 용항에 등재될 때 등재된 것이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적지 않은 대학에서 수시 모집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지역 학생들이 선호하는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는 수시 전형에서 실기, 실적, 특기자 전형으로만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육교육과는 결국 체육교사를 배출하고 체육 임용고사의 1단계 필기시험이므로 어느 정도 학업 능력을 요구합니다. 실제로도 수능 성적에서 많은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체육교육과는 학습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실기는 다들 엇비슷하게 잘하기 때문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비실기는 교과 성적, 이수 과목, 교사로서의 자질, 봉사, 독서 등 일반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상황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중시합니다. 자, 학생부 교과 비실기는 교과 성적, 최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리고 학생부 교과와 실기는 교과 성적,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실기 능력을 중시하겠죠. 모집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체육교육과 정시 전형을 더 선호합니다. 차라리 수능이 부담스럽다면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체육교육과는 합격선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우수한 학업 능력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다양 활동들을 참여하고 이를 통해 체육교사의 꿈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 실기 전형은 교과보다는 실제로는 실기 점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교과 점수가 당락을 미치는 경우가 큽니다. 실기를 잘할 수 있다면 도전할 수 있지만 학교마다 실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의외로 지원할 때 폭이 좁습니다.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선택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이 낮으면 지원대학 선택폭이 좁아집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학생과 함께 좀 더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고등학생 사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에 올라온 고1인데 약대에 가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내신을 몇 등급을 맞아야 하나요? 약학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 방법과 합격을 위한 내신 성적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보다 한 학년 위인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2학년도 약학대학의 학제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약학대 학제 변경되는 학제 비교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학대학은 다른 학부나 학과에 진학하여 2학년 과정까지 마친 학생 중 약학대학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약학대학 입문 자격 시험인 PEET 시험의 성적과 개별 대학에서 요구하는 지원 자격을 합산해서 편입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학대학에 편입하면 다시 4년의 과정을 약학 분야의 전공학습을 거치는 현재의 약학대학제를 2+4 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 대학이랑 많이 다르죠. PET 시험의 출제 내용은 화학 영역, 물리 영역, 생물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PET 시험뿐만 아니라 개별 약학대학에서 요구하는 선수 이수 과목이 있습니다. 선수 이수 과목은 약학대학 지원 전 대학교 과정에서 이수를 요구하는 과목으로 수학, 물리학, 일반 생물학, 일반 화학,
유기화학의 대분류 아래 다양한 하위 과목들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현재 약학대학 편입을 준비하기 위한 학생들은 선수 이수 과목과 PET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과목들을 학습하기 위해 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과, 화학공학과 등에 지원하여 재학하면서 약학대학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교육부에서 37개 약학대학 중 희망하는 약학대학에 대해서 기존 편입생 선발 방식 대신 학부과정의 신입생 선발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는 통합 6년제라고 불리는 학제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신입생으로 선발하여 6년의 기초소양교육 및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교육체제입니다. 현재 개설된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모두 통합 6년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1,6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4+2 제도가 바로 폐지하고 통합 6년제를 실시하면 통합 6년제 재학생 학습 기간 동안 배출되는 약사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편입학 제도를 병행하게 됩니다. 지방 소재 약대의 경우 입학대학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어 지방 수험생들에게는 약학대학에 진학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2022학년도 대입 전형 기준으로 약학대학의 선발 방식이 크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질문 합격을 위한 내신 등급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 예상한 바로는 2022학년 입시부터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의대 외에 약대량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게 됨으로써 의대 진학 경쟁이 약간 완화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반면 재수생을 비롯한 N수생들에게는 약학대학이 다른 대학과 정시 전형 선발 인원을 가져간다는 전제하에 정시 전형에서 치열한 경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약학 입시는 크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교과 학업에 특히 수학과학을 중시해야겠죠. 최선을 다하고 약사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교내 활동과 노력을 성실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탄탄한 준비 과정과 더불어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통해 약대 입시와 지원 사례를 분석하고 3학년 시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직 1학년인 만큼 남아있는 기간에 노력을 다하고 원하는 대학교와 학과에 합격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개별 상담 내용을 보니 우리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보통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모두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기인 만큼 고민하고 고민한 만큼 성장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학부모님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들, 주변에 진로 진학 고민을 함께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자고 손을 내미세요. 함께 고민하자고 손 내민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이야기해 줄 분들이 많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세종대왕 진로진학정보센터,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로진학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학생들의 삶과 꿈, 그리고 성공 진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